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어제 코스닥 시장과 주식 시장 전체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있다 보니까요. 자,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주식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비단 매스컴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제 주변에서도 자,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자, 주식시장이 어제 제법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그 다른 관점이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자,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증시 단상을 먼저 간단하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란했다 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자, 위에 있는 그림처럼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제 증시 때문에 많이 답답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워낙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 보니까요. 뉴스에서도 이 점을 크게 다루었고, 제가 어제 저녁에 퇴근을 하니까 집안 식구들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오늘 주식시장 많이 하락했다며 라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보통 저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하되 꼭 남일처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크게 심리적으로 동요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저의 태도는 상승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크게 상승한 날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다며 라고 가족들이 물어보면 그렇다 하되 라고 하면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뉴스 정말 요란했죠. 증시가 폭락했다는 소식이 대서특필되었고, 자, 언제나 그렇듯이 증권사 직원분이 전광판 앞에서 인상을 팍 쓰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표정으로 사진을 찍은 장면이 뉴스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레파토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제 주변 지인들도 어제 연락과 문자 정말 많이 오긴 했는데 제가 다 무음 처리하고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왔어요. 한두 명은 전화를 받아주긴 했지만 저도 연구할 시간과 여러 가지 일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하락장이 오게 되면요, 많이들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들, 다시 한번 뉴스로 돌아가 보게 되면 군중 심리를 증폭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증권사 직원이 인상 팍 쓰면서 전광판에 서 있는 그러한 뉴스 사진뿐만 아니고 증시에 대한 악재들 다시 언급하면서 그 악재들이 시장을 계속 억누를 것이다. 비관적인 이야기, 극단적인 비관론도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얼마 만에 최저치인데 이거는 시장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군중심리를 대변하듯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참 너무 시장 소음이 심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빚만 없어도요, 우리는 주식 시장에서 다른 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증시가 하락했던 가장 큰 원인은 자, 산적했던 신용융자가 일시에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는 코스닥 신용융자가 충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자, 우리가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고 빚을 사용하지 않고 내 자금으로만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다른 관점에서 시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쫓기는 마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냉정함을 이룰 수밖에 없지만 나는 내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한다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차분히 생각하시면요, 다른 관점
뭐 시장이 계속 폭락한다, 비관적이다, 이런 분위기 외에 다른 관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관점이 바로 이번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평가 기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뭐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공자님, 맹자님 말씀 같은 고리타분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건 아주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의 밸류에이션 레벨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 자, 종합주가지수 기준 자, PBR 밴드입니다. 시장 PBR을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07년 고점 그때 당시에 PBR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주가지수와 대비한 시장 PBR 밴드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요. 지금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 이 PBR 밴드의 하단으로 밀려 내려온 지 제법 오래 됐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PBR이라는 함수는 자, ROE의 상관관계가 높다, 비례한다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이 논리는 맞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PBR 밴드의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2000년, 2008년 등과 같은 역사적인 저점대에서 지지선으로 강하게 작용했던 그 PBR 밴드입니다. 지금은 그 PBR 밴드에서 매우 깊게 지금 내려왔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마치 트램벌린처럼 눌리면 튀어오르고 눌리면 튀어오르고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ROE가 PBR을 반영합니다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과거에 2000년, 2008년 요때는 ROE 전망치가 높아서 저 수준에서 지지가 됐던 게 아닙니다. 저 때도 정말 비관적이었어요. 2000년 IT 버블 깨질 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때 전 세계 멸망하는 줄 알았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 나고 전 세계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는 이제 붕괴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계속 탁탁탁탁탁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PBR 밴드 하단선, 그때 만들어진 PBR 밴드 하단선은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해줬고,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그 선 이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는 다른 관점, 계속 떨어진다? 라는 관점이 보다는 더 떨어질까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코스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요, 코스닥 시장의 코스닥 지수와 PBR 밴드, 코스닥 시장 기준 PBR 밴드 추인데요. 자, 2015년에서 17년 요 당시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동그라미 친 요 영역은요, 자, PBR 밴드의 상단부죠. 엄청나게 고평가된 영역에서 3년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버블이 깨지면서 작년과 올해 코스닥 시장이 크게 하락했어요. 자,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의 버블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번 하락장이 있기 전까지는 코스닥의 버블이 제법 크다라고 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의 버블이 많이 줄어들었네 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가격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심각했던 버블 종목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새로운 대장주들이 등극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신용융자 규모는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신용융자가 한 번 더 고름 짜듯이 쭉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밀리게 된다면요, 2010년대 초반과 같은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 레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흥미진진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거래소 소형업종, 스몰캡을 보기 위해서 소형업종 지수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소형업종 지수의 PBR 밴드를 보게 되면요. 자, 이 소형업종의 PBR 밴드도 2015년에 약간 부담스러운 고공권 부근까지 갔습니다만, 최근 2, 3년 동안의 소형업종 지수의 부진으로 인해서, 자, 이 PBR 밴드 중간치에, 중간치를 하회하고, 그리고 이번 달에 크게 밀리면서, 많이, 중간치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저점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 레벨로 들어오고 있다. 들어와 있다. 그렇게 봐도 무난한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런 밸류에이션 레벨의 저평가, 부담 없어진 밸류에이션, 이러한 관점을 가진다 하더라도요. 자, 기간 조정이 1년 반이나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자, 요즘 군대 복무 기간 2020년부터는 18개월이라고 합니다. 저 군대 있을 때는 26개월이었는데, 짧아졌죠, 많이. 자, 18개월이어도 정말 긴 시간입니다. 자, 군대 복무 기간이나 18개월 조종장이나 긴 시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가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나 작년 10월에 공포스러웠던 중급 하락장이 있은 이후에 지금은 재료가 정말 공포스러운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요즘 보면 SNS 상에서 가치 투자자라도 힘들다, 지친다라는 글들이 간간히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라고 글을 남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뒤에 시장을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과거에도 증시 조정장을 거치게 되면요, 사람들이 지쳐서 증시에서 떠나게 되는데, 자, 지쳐서 떠나는 자발적인 이탈도 있지만, 자, 마진콜, 강제 청산과 같은 강제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2000년대 초중반 미수 거래가 활발했던 그 시기에는요, 단 이틀 만에 강제 청산돼서 시장에서 모든 투자금을 날리고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투자자가 증시를 떠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마치 2000년대 초반에 증시를 떠나던 한국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의 모습과 많은 부분 겹칩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화면상의 차트처럼 2000년대 초반 조종장 버티면 엄청난 상승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견디지를 못합니까? 라고 쉽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때 당시 분위기는요, 지금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엄청난, 불안감. 제2의 IMF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중간에 이제 카드 대란도 발생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당시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수 풀 베팅 해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요. 자, 주식 투자금이 없다 보니까 카드 미수로 주식 투자하는 문화들도 있다 보니까, 자, 자발적이든 피동적이든 증시에서 퇴출되는 일들이 정말 살벌하게,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마진콜, 작년 10월에 있었던 마진콜보다도 더 무섭게 시장에서 강제 퇴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떠날 때 매도를 통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겠죠. 그러면 그 물량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때 당시 유유히 외국인 투자자가 주워 담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이 하락해서 개인 투자자가 겁나고 강제 청산될 때 그 물량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개인 투자자분들 하시는 말씀 너무 똑같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자, 경제가 파국이다. 한국이 이제 망했다. 인생 끝났어. 그 외에 이제 정치적인 이제 의견까지 섞어서 이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얘기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마치 타임머신 타고, 그때 당시로 간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이탈해서 떠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적어도 시장에서 더 이상 폭락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거나 아니면 지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일 것입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 어려운 하락장 월요일 이후에 자, 오늘 맞이했습니다. 그나마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용융자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만, 자, 시장의 극단적인 저평가 그리고 사람들의 극단적인 비관론,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 여러분들 냉정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냉정을 지켜가시는 데 있어서 저의 증시 토크 큰 힘 되어드리기 바랍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님의 마음에 감사드리면서요. 내일도 증시 토크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지만 힘내서 성공 투자 꼭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